그거를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퍼스 5를 했을 때 4.8이 못 찾은 에러르 5가 찾았어요. 5가 대단하죠. 대단. 제가 그 오퍼스 5 나왔다고 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써보고 자료 만들어서 제 실시간 공유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제가 원래는 지금 날짜를 미리 얘기하고 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키고 있잖아요. 그 공지 없이. 그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그 정보 같은 거를 수집을 하면은 그 직원분들이랑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공유 사례들이 있으면은 그 예고 없이 이런 식으로 킬게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시면은 소통하면서 보면 되고요. 자, 우선은 지금 오퍼스 5 나왔어요. 우리 프로그램 동산에서는 자동화 매매를 지금 만들고 계실 텐데 그전까지는 클로드 오퍼스 4.8을 많이 썼을 거예요. 오퍼스 4.8. 그래서 지금 오퍼스 5가 나왔는데 이거는 성능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일단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썼잖아요. 쓰면서 어땠는지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클로드가 자동으로 지금 퀀트나 자동화 매매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퍼스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페이블도 썼었어요. 페이블도 많이 썼는데 장단점이 있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실시간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면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보면은 한 줄 요약으로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트로피 공식 발표문 첫 문장에는요. 페이블 5의 프론티어 지능에 근접하면서 가격은 절반. 한마디로 페이블 5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성능이 엄청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절반이다. 그러니까 오퍼스 4.8과 페이블 5의 중간쯤에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써보니까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중간을 맞췄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부터 보면요. 클로드 오퍼스 5가 지금 5 가격이 지금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데 비슷하네요. 동일하네요. 4.8가요. 동일하게 가면은 그냥 이거 쓰면 좋죠. 그리고 이제 클로드 페이블이 확실히 더 비싸고요. 그리고 GPT 5.6 소울 소울보다는 조금 살짝 저렴하게 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입력값일 거예요. 그 API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독으로 맥스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API 바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게 지금 100만 토큰당이죠. 그거는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5, 출력할 때 $25 정도고 이거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고 지금 기업에서는 API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GPT 5.6과도 비교해서 개인적인 좀 견해를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최고입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가격은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고 자, 이거 공식 문서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픽 사이트 가시면은 아마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능지수 1이라고 돼요. 그래서 막대가 높을수록 똑똑하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 동사는 초보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전공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 코랄색이 전부 클로드 상위권을 도배했다. 보시면은 자, 지금 오퍼스 5 맥스고요. XI 그 클로드 쓰시면은 이폴트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기본값은 그냥 하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도 뭐 웬만한 작업 다 잘 돼요. 근데 난 토큰을 많이 써서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XI나 맥스까지 올리시죠. 그리고 맥스는 정말 많이 토큰을 쓰고요. 그리고 디폴트 중에 울트라 코드 쓰시는 분들은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가 똑똑하게 X 하이 쓸 건지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토큰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작업을 해줄 건지 선택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일단 맥스가 뭐 가장 높긴 하네요. 그 다음에 오퍼스 5가 지금 X 하이가 지금 두 번째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GPT랑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한데 GPT 5.6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써보기로는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GPT도 쓰고 막 이제 오퍼스 쓰고 하는데 GPT는 5.6은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리뷰하는 정도? 그 정도 써본 거라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해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보자. 코딩 에이전트 동률이라고 하는데 코딩 도구 모델 보면은 오퍼스 5 X 하이가 제일 잘 나오고 있고 그 오퍼스 5가 좀 오퍼스 개인적으로는 GPT 5.6보다
좀 차이를 잘 못 느꼈는데 여기 좀 뒤로 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XI를 쓰면은 제일 높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딩 에이전트로도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자동화 매매 만드는 데도 쓰고 있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은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계속 공식 자료에 있는 거 비교하면서 보죠. 그리고 보면은 정답률, 그러니까 기포스에 있는 이게 아마 그거 거예요. 이게 SW 벤치가 GitHub에 있는 오픈 소스들 그런 거 검증하고 트래킹하고 그런 거 측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 오퍼스 5가 97%라고 해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냥 오픈 소스 코드를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GPT 5.62, 62. 근데 차이가 이게 사람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뭐 다 잘 본다. 결론은 다 잘 본다라는 거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AI, 특히 바이브 코딩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중에는 거의 모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잘하는 건지 인간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최고 모델도 보면은 진짜 0. 몇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우리한테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성능 곡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돈 대비 성능 곡선 왼쪽 위가 좋은 것이라고 제가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 쓰인 돈, 그리고 세로가 점수고요. 그리고 점 하나가 노력 단계고 왼쪽 위일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오퍼스 5가 이거 주황색 선이에요. 그리고 GPT 5.6 소리 이거 회색 선인데 우선은 점수 하나 쓰는데 문제 하나 푸는데 점수는 오퍼스 5가 더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대가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주면은 잘 푼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코딩 문제 푸는데 쓰잖아요. 뭔가 구축하고 이러는 데 쓰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그래도 페이블 5보다는 좀 적긴 한데 문제 푸는 효율은 더 높으니까 굉장히 소비자 타겟에 맞게끔 모델을 하나 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블 5와 0.5% 차이, 비용은 절반. 그래서 빨간색 이거 오퍼스 5와 노란색 페이블 5.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최고점 높이는 같은데 가로 위치가 페이블이 많이 비싸죠. 제가 지금 클로드를 지금 3개를 돌렸어요. 3개. 그게 이전에 페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블이 만약에 오퍼스 지금은 5지만은 4.8을 썼을 때 이거를 일주일치 돌릴 수 있는 제 데이터 양이 있다고 하면은 페이블을 썼을 때는 그거를 뭐 하루면은 하루도 안 걸렸죠. 하루도 안 걸리고 다 썼거든요. 그만큼 비용적인 건 많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코딩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막 뛰어나게 좋은 거를 못 느끼긴 했어요. 느끼겠는데 이게 서비스 하는 코딩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제가 4.8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블 때문에 클로드 계정 3개 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퍼스 5 돌리는데 확실히 4.8보다 잘해요.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잘하고 그 뭔가 서비스하는 제품을 만들 때, 자동화 매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서 발생할 만한 문제 요인들을 더 잘 찾아냅니다. 대신에 토큰은 그만큼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페이블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한 5분의 1 정도 더 낮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4.8보다는 그래도 한 20%는 더 비싸게 토큰이 소모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측정해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 제가 구독한 거 맥스 단계 그 구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 풀기 4배 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스 4.8보다 엄청 위에 있네요. 오퍼스 5 그리고 GPT 5.6보다도 높다. 그리고 비용도 그만큼 더 저렴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은 이게 지금 몇 정도 되죠 이게? 한 3, 2, 3 정도 되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30, 2 정도 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컴퓨터 조작, 이제 컴퓨터 정방위적으로 이제 알아서 AI가 조작을 해주는 거 그거를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어디가 더 잘 나오냐면은 이것도 역시 오퍼스 5가 비용 대비 더 잘 나온다고 스코어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엄청 높네요. 다 높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바이브 코딩 자동화 매매 만드는 데만 쓰고 있어서 데스크탑 조작까지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더 높다고 나오니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게 줄어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퍼스 4.8보다는 더 높은데 비용적인 건 비슷해요.
그래서 오퍼스 5를 이렇게 출시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성비 1등은 다른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자, 지금 모델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쪽으로 갔을 때 사용된 토큰이에요. 아웃풋 토큰.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스코어가 일단 오퍼스가 토큰 아웃풋 토큰이 많긴 한데 잠깐 수치로 가져온 걸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거 기미 핫하죠. 이게 확실히 저렴하긴 해요. 이 기미 API 모델 써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자동화 매매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클로드가 확실히 앞서긴 해요. 왜냐면은 기미를 이용해서도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PI를 끌어다가 자동화 매매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 기미는 한 번에 많은 추론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반복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 작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자동화 매매를 완벽하게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토큰이 불필요하게 소모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싼데 막상 돌려보면은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었고, GPT-5는 뭐 리뷰하거나 이런 데만 써가지고 이 금액대가 잘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금액을 쓰고 그리고 소네 5 4.8 그리고 오퍼스 맥스, 그래서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2천만 토큰이고 그만큼 토큰량을 많이 태우는 대신 점수는 높은데 비용은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독료 쓰잖아요. 클로드에 구독하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퍼스 5를 아직은 써라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물론 다른 모델도 뛰어날 거예요. 뛰어날 거고 저는 오로지 자동화 매매 퀀트에 있어서만 쓰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GPT 쓰시는 분 많죠. 코덱스 그 플랫폼 쓰시는 분 많잖아요. 코덱스도 좋긴 한데요. 제가 비교해서 작업을 했을 때는 확실히 클로드가 잘해요. 이게 모델만 뛰어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클로드 개발진들이 백그라운드에 에이전트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성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클로드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GPT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는 작업하는 데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리뷰하거나 이럴 때 좀 쓰긴 합니다. 리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1등은 다른 모델이라고 하지만은 본인이 구독해가지고 쓸 때는 무조건 클로드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직은요. 물론 뭐 구글이나 뭐 좀 오픈 AI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해야지 가격이 싸지니까요. 그리고 그거 말고 API 가지고 자기가 뭐 챗봇 만들어 서비스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다른 가성비 모델을 쓰는 게 좋아요. 클로드 자체가 챗봇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겠지만은 본인이 만드는 챗봇 서비스가 뭐 코딩해 주거나 뭔가 문제를 추론해 준다거나 이런 모델이 아닌 이상은 좀 기미나 이런 모델을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실제로 써본 회사들의 반응을 보면요. 제피어 같은 경우는 제피어가 자동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100% 이전 모델은 전부 실패한 업무 자동화 시나리오를 완주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추론하거나 이럴 때 그 클로드 모델 이런 거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사 업무면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업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4.8% 대비 10%나 좋아졌다.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 아무튼 최고 난이도 에이전트 코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실행과 편차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같은 뭔가 코딩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반복 작업했을 때 첫 번째는 잘하고 두 번째 못하고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열을 해서 봤을 때 편차가 거의 일정량 돼야지 좋잖아요. 그게 이제 22%만큼 줄어들었다. 편차가 거의 없이 계속 잘하더라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겠죠? 이게 이런 의미가 맞겠죠? 자, 그리고 비용 절감. 퀀트 자동 매매 관점에서의 비용이 내려갔냐 이걸 보면은 추론 토크 트레이딩 벤치마킹은 7분의 1로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 지역 같은 작업 수준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게요. 뭔가 이제 백테스팅이나 자동화 매매를 만들 때 한번 만들고 돌려봤을 때 이게 에러가 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만들어요.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 반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잘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융 모델링 정확도, 디폴트 전 구간 평균을 보면은 9%포인트로 나왔는데 이거는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이거 관련돼서 테스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뭐 편차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4.8이든 5%든 일단 금융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잘하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9%가 큰가요? 이거 현업에서는 이 정도가 큰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 톨콜은 3분의 1 감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작업을 할 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결과물을 내놔. 그 결과물 보고 또 작업을 하고 결과물 보고 작업을 하고 이런 반복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작업들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반복해서 작업해야 되는 게 거의 3분의 1이니까 3 3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완료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게 멀티턴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멀티턴 없이 그냥 내가 물어봤을 때 응답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8 여기 오퍼스 4.8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벤더가 선별한 고객 사례, 백테스트도 실거래 성과도 아님. 실거래 성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벤더가 이제 금융 데이터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선별한 고객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4.8보다 이만큼 좋아졌다. 그래서 오퍼스 5를 빨리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검증, 퀀트 자동 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스로 검증하는 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클로나트 테스트 해봐라라고 한 거라서 정확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량이 좀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신규 거래소 피드 구축하는 거, 검증할 라이브 데이터가 없자 테스트 하네스를 직접 제작. 한마디로 테스트를 여러 번 할 건데 이 테스트가 매번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도록 수치들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본인이 테스트를 쫙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한 거니까요. 오퍼스 4.8은 이게 라이브 데이터가 없으면 막 이상한 데서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중구난방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테스트할 때마다 검증 결과가 조금씩 다르고. 근데 오퍼스 5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네스를 아주 정교하게 잘 짓고 진행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도면을 못 보게 막자. 컴퓨터 비전 코드를 짜서 형상을 추출. 타 모델 오해 전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도면을 이거는 테스트에 넣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일단은 데이터 샘플 도면을 같은 거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비전이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작업들을 본인이 세팅을 해놓고 그 작업을 해요. 우리는 자동화 매매겠죠. 퀀트 전략이나 팩테스팅.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출을 굉장히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본인이 추론해서 스스로 그거를 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검증 결과를 끝까지 잘 해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거죠. 본인이 퀀트 전략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 이 컴퓨터가 클로드가 알아서 잘 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오픈 소스 버그, 커뮤니티 패치가 놓친 근본 원인까지 수정. 이거는 제 걸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프로그램 가든 오픈 소스가 있잖아요. 자동화 매매 오픈 소스. 거기서 발생하는 에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렸거든요. 그래도 찾아내지 못하는 에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동화 매매라는 거는 그냥 딱 어느 타겟에 맞게끔 자동화로 구축할 수 있게 하면은 금방 해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동산에 있는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자동화 매매 돌리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가져다가 본인 입맛에 맞게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드는 토큰을 많이 먹지 않고 100만 토큰 먹어야 될 거를 뭐 1000 토큰만 먹어도 바로 자동화 매매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올려놓은 오픈 소스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실시간 틱 데이터도 하루 종일 모으면은 거의 2,400만, 국내만 해도 2,400만 데이터가 나오고 엄청나게 빠르게. 그 외에도 실시간 거래하면은 제가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이 완벽하게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주문을 넣었을 때 결과물을 받아서 정확하게 DB에 저장이 되고 내가 뭐 유형 관리한다던가 분산 투자한다던가 그때 문제 없이 잘 자동으로 되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려면 토큰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계속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많이 먹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 가든 오픈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방대한 코드 작업량을 압축을 시켰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에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퍼스 4.8로 굴렸을 때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발생할 만한 에러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버전으로 계속 돌렸었습니다. 그거를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퍼스
5를 했을 때 4.8이 못 찾은 에러를 파이브가 찾았어요. 파이브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픈 소스로 제가 만들어 놔도 거기에 데이터를 계속 태우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도 넣고 저런 데이터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할 라이브러리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검증하지? 그러면 그때는 4.8을 가지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네스 데이터 가상으로 만들어서 너가 해봐라라고 해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검증할 데이터가 없음에도 파이브가 가상 시나리오를 잘 설계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만큼 뭔가 더 뛰어났다. 그래서 자동화 매매에 있어서도 확실히 클로드가 아직도 앞서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 모델이라 하는데 이거는 본인 모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막히면 없는 도구를 만들어서 뚫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계들 정리를 하면은 가장 안전한 모델 하지만 전 종목 1등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1등입니다. 클로드가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낮을수록 좋다. 거짓말 위험한 행동 점수 오퍼스 5가 가장 낮음. 낮을수록 좋다고 해요. 뭐 거짓말 위험한 행동 점수라고 하네요. 보면은 엄청 낮네요. 거의 1 차이가 나네요. 뭐 손에서 뭐 옛날 모델이에요. 그렇다 쳐도 이제 오퍼스 4.8 미토스 이거 미토스는 우리가 뭐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고 4.8보다도 확실히 더 낮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상으로는 더 낫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봐야죠. 그리고 사이버 이스플로이 개발은 미토스 5가 크게 뒤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 지수는 GPT 5.6 솔과 동일하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물론 코덱스 이용할 때도 좋아요. 좋은데 막상 자동화 매매 퀀트 제작이 들어가면은 클로드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훨씬 더 좀 더 작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GPT가 좀 빠르긴 한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클로드가 더 잘 정교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퍼스 4.8 때도 그랬는데 5 때는 그게 확실히 더 좋아진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GPT 5.6도 좋아요. 충분히 좋아요. 근데 리뷰할 때 좀 많이 써요. 저는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큰당 가성비는 기미 K3가 위. 저도 이것도 뭐 살짝 해본 거라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성능이 오른 게 아니라 같은 값에 성능이 올랐다. 그래서 4.8과 비슷한 금액대인데 성능이 올랐다. 근데 토큰은 더 많이 먹는다. 실전 팁 하나 맥스로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토큰 대비 가장 좋은 구간은 로우 미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자동화 매매 이제 만드실 때 어떻게든 가격을 아끼려고 토큰 아끼려고 그 디폴트를 낮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낮게. 근데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X 하이나 울트라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X 하이로 5시간 걸리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결과물이 좋다. 그럼 이거 바로 써도 된다. 바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낮은 모델 이거를 쓴다고 하면요. 5시간 같은 작업을 했었을 때 돌려보면은 결과물이 고성능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성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반복 작업해요. 반복 작업 다시 했을 때 막 또 2시간 이렇게 써요. 그럼 최종적으로 7시간 쓰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근데 나는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빨리.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싶다. 빨리 만들고 나는 뭐 새벽에 해외 주식 안 보고 싶다. 그냥 빨리 돌려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처음에 좀 금액을 태우더라도 높은 그 디폴트를 해가지고 높은 모델과 높은 디폴트를 해가지고 한번 토큰 많이 태워서 그 작업물을 가지고 바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큰 대비 가성비는 좋다고 되어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냥 X 하이 이상으로 써서 자동화 매매 하나 잘 만들고 그거 돌리면서 여유가 있을 때 토큰적 여유가 있을 때 뭐 디폴트 낮춰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를 갑자기 켜서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라이브들은 미리 날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했었죠. 그때 스토리 위주로 했죠. 재밌는 IT 스토리.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처럼 뭔가 이슈가 있거나 소식이 있으면은 뉴스처럼 바로바로 그냥 시간대 날짜 상관없이 제가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녹화본 보시면서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계속 자동화 매매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프로그램 동산이었고요. 라이브 좀 짧게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